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조만간 진행될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또 박원군 한농대 국제지역학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북한의 이런 변화라면 큰 변화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병진 노선에서 이제 경제건설 위주의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도 미미한 기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조금 전 리포트에서는 고유환 교수께서도 병진 노선과 지금 경제건설 위주의 새 노선은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북한에서 노선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당과 국가를 이끌어 나갈 그 원칙과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정책 기조다 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정책 기조가 하나여야 되지 두 개, 세 개 되면 그런 노선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당 중앙의 전원회에서는 기존의 병진 노선 이것은 예. 끝낸다. 종료를 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회주의 경제 건설, 그렇다면 이 사회주의 경제, 주민생활 향상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러한 노선을 내놓게 된 배경, 이건 대해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미국, 또 중국,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를 밝혔잖아요. 예. 그냥 비핵화를 나아간 데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명분 확보형이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노선은 새롭게 바뀐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선은 하나지 두 개가 예.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병진 노선은 종료됐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 새로운 노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절묘한 시점에 절묘하게 발표가 됐다. 내용도 포함해서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것을 굉장히 상반된 시각으로 읽고 있고요. 1차적으로 우리 양 교수님 말씀대로 노선이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예. 북한의 표현을 쓰면 감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우리는 잘 쓰지 않는 겁니다만 그 조선말 대사전을 찾아보면 일단 매듭이 지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중지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다는 건 맞는 거고 새롭게 시작됐다라는 건데 이제 다만 그 내용을 볼 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핵을 포기하는 그런 노선의 변경이냐, 네. 이제 그것에 대한 핵심 논란이 있다라는 거죠. 예. 어제 발표된 내용을 전체를 보면 그 안에 핵폐기라는 단어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오히려 핵 보유국의 위치,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핵 폐기와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조치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 또 반대편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그 내용 자체만 그렇지만 맥락상에서 저희가 또 이해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 어저께 발표된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한 중단 그리고 핵실험에 대한 중단 더불어 나가서 이제 결국 풍계리를 얘기하는데 거기를 폐쇄하겠다. 예. 이것은 미국이 계속 주장을 했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밝히는 조치입니다. 이 한국 정부에서는 이게 그전에는 핵 동결 입구라고 불리는 부분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바라본다면 이것은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어느 일단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교수님, 이제 정말 4월 27일 정상회담이 일주일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일단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 발표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의미는 큽니다. 예. 의미라는 표현보다 의도라는 표현이 맞겠죠. 네. 북한이 이렇게 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 이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한 하나의 의도랑 한 선언을 가지 요약을 해보십시오. 첫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빈말은 하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 보여주면 있겠죠. 예. 두 번째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종의 분위기 조성. 네. 세 번째로는 한반도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한다. 그걸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네. 마지막 하나 하면 내부적입니다. 내부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비핵화 이렇게 갑자기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당 중앙에 전원이 해가지고 경제 건설, 주민생활 형상을 위한 경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런 명분 축적, 이러한 네 가지의 전략적 목표가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북한 시민에게도 공개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발표 직후에 또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의 4강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일본은 이런 반응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좀 부각하면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은 상당히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아베 신조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서 만났을 때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일본이 우려하는 것은 이 모든 비핵화의 첫 번째,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미국이 얘기하는 완전한 비핵화, 이른바 CVID라는 것은 이제 없었다라는 것을 일본이 주장을 한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일본 내에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중단만으로 어떻게 보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반확산, 비확산, 그러니까 그 핵이 이제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거, 전개되는 것만 막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본 내에도 좀 있습니다. 한국에도 예. 물론 있고요. 근데 이것이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 네. 폼페이오 국무부 내정자가 그 지난번 상원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한테 당면하고 가장 큰 위협은 역시 죄송합니다. ICBM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네. 지난번에 그 미국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45분 만에 수용을 했을 때도 그 다음 날 폼페이오 그 당시에 이제 CIA 국장이었죠. TV에 나와서 한 얘기가 우리한테는 이 ICBM이 가장 중요하다. 영어로 써 죄송합니다. 크리티컬하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뭐 ICBM보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노출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준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핵실험이 6번 정도 일어난 그런 상징적인 곳인데 폐기하겠다. 의미를 많이 두는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핵실험장이 최근에는 뭐 지진도 발생했다. 더 이상은 뭐 사용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그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 박 교수님 잘 말씀했는데 예. 이 프로세스는 보통 단계로 하면 3단계 있지 않습니까? 동결, 예. 불능화, 폐기 이렇게 돼 있겠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이 만들어진 핵무기까지 폐기하겠다. 언제 하겠다. 이렇게 하면 협상이 필요 없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 미국하고 체제 보장하기 위해서 협상을 놔두는 것이죠. 갖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다음 지금 문제 뭐냐 하면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폐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저두고 핵 보유 국가가 협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핵실험, 미사일 실험 하지 않겠다. 특히 핵실험한 장소를 갖다가 폐지하겠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은 이런 그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가지고 동결과 불능화 이 두 가지 관점을 볼 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동결하면은 자물쇠를 채워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그다음 불능화를 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콘크리트로 뭡니까? 못 쓰게 일단 만드는 다시는 거죠. 못 놔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핵실험 되고 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ICBM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실험을 중단했다. 이것은 뭡니까? 큰 틀에서는 동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풍계리 핵실험장 이걸 갖다가 폐쇄시켜 보겠다. 이것은 동결의 의미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것은 불능의 행동 개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상당 부분 이것은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지금 뭡니까? 미국은 핵 보유국인데 네. 미국이 지금 이제 CTBT라 해가지고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에도 지금 이제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 네. 근데 북한은 뭡니까? 북한은 물론 안 들어가 있죠.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장 유일하게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도 핵실험장, 알려진 핵실험장을 갖다 폐쇄하겠다. 이것은 핵 불능화, 행동 개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남북 정상회담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의 발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 교수님, 북한에서 또 이렇게 그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핵 건축이라는 게 핵 군비 축소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본인들은 일단 핵 보유국이다 이런 거는 그 나태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예, 그 비핵화 결정서의 세 번째 항에 그 내용이 있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전후로 보면은 핵 군축뿐만 아니라 일종의 그 병진 노선의 승리가 결정서의 아예 제목이니까 예. 병진 노선의 승리라는 것은 핵 무력을 완성했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뭐 핵 보급 얘기도 나오고 예. 핵 무력에 대해서 자신들의 자신감이 그 결정서에 계속 포함돼서 나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이제 가장 핵심인데 예. 아까 양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일단 내부적으로 만약에 병진 노선을 변경을 하면서 병진 노선이 만약 실패했다. 거기서 병진 노선의 핵심인 핵과 경제 문제 중에 핵을 비핵화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병진 노선을 실패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국가적인 전략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그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선의로 해석을 한다면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북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달라질 그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 저는 중요한 게 이게 서훈 원장이 그 북한에 갔다 와서 어느 이제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인터뷰 내용이 과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느냐 직접 만나봤으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서훈 원장의 대답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상대의 의지를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 상대가 한 말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진전된 조치인 건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얘기를 했고 진전된 조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살려나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는 비핵화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지요.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북한 고위급 간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이제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라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이제 지지를 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경제 발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이렇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한 목표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말씀드린 적에 그 비핵화의 조치에 대해서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08년도에 이 북한 이 영변 핵단지에 냉각탑을 냉각탑이, 폭파했죠. 그 당시에도 이 냉각탑 아주 노화되니까 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도 뭐 그렇죠. 그렇게 비판이 네. 있을 수 그렇죠. 있고 이번에도 지금 있고요. 이제 예. 북한이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하겠다. 이것도 쇼다. 다시 말해서 엄청 오래된 노화된 거. 또 지금 이제 6째 핵실험한 데에 이 집안이 완전 붕괴될 일보 직전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쇼다. 앞으로 어차피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또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핵단지 이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폐쇄했다. 예. 또 그래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도 지금 이제 30년 다 되고 이거는 뭐냐 너무나 노화돼가지고 언제 새롭게 하려면 또 해야 되니까 쇼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로 모든 것이 쇼고 그렇게 안 볼 대목이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비록 쇼인가는 모르겠지만도 북한이 선제적으로 예. 협상 칩을 사용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이런 불능함 또는 동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된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여기에 대해서 정상국가 그건 지금까지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핵을 정의를 보고를 했는데 예. 이번에는 뭐냐면 비핵화로 이 완전히 극과 극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주민생활 향상과 관계되는 경제 건설에 있다.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경제 건설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뭐냐면 대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대관계 개선하려면 비핵화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적어도 스위스 베른 학교에서 유학하는 경험이 있고 있으니까, 예. 또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의 변화 모습을 직접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다되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그 실리콘밸리 그것도 갔다 왔지요. 라고 한다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강국 건설 여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큰 그림 그랜드 플랜이라는 것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냐. 예. 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중국식 계획개발 모델을 생각하면서 경제강국, 경제건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제 발전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게 결정서가 굉장히 절묘하게 제가 작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경제 분야에도 굉장히 절묘하게 해석이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작성이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기본적인 내용은 역시 경제 건설 그냥 보편적인 우리가 이해하는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목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내용을 자세히 얘기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이 또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개혁 개방과는 좀 다른 문제고 특히 북한이 이제 심각한 그 대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늘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 저는 특히 주목해서 보는 게 이번에 그 결정서가 3개가 발표되는데 세 번째 네. 결정서에 보면 과학 교육 사업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지식 경제 시대에 맞는 그런 강국을 형성하겠다, 강국을 만들어가겠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또 상당히 고무적이죠. 이건 국제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상반된 메시지가 그 안에 담아 있는데 그것을 결국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유도하고 끌어내느냐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제 예. 과학교육 이 상당히 이제 우리 박 교수님 잘 지적했는데 예.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제 논신이 있어가지고 과학자들 네. 이 사람들을 뭐냐면 핵무력 소위 말해서 고도화 예. 여기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집중 이것이 일단 성공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과학교육 이러한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 강국에 집중해달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북한의 행보가 북미 앞으로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현재 미국은 좀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일괄 타결을 원하고 있고 북한은 단계적 또 동시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 두 국가 간의 간극이 좀 남아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불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 주에 미국은 불가역적인 북한으로부터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죠. 그럼 서로 원하는 것을 하나의 탭을 올려놓고 큰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이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는 것이죠. 그게 먼저 접점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개념이 확실된다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계 정상화 역시 여기에는 뭐냐면 체제 보장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원칙과 방향에 대한 것을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냐니까 북한이 원하는 거 미국이 원하는 걸 갖다가 단계적으로 이행을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이 단계적 이행할 때는 갈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문을 우리 갈지자. 네. 이것은 뭐냐니까 백렬적으로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다 우리가 좀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의 목소리라든지 비핵화라는 목소리를 모두 집약했을 때 이러한 그 이 단계적 이행과 백렬적인 검증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단축되는 거 예. 이것이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이제 4월 27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살펴봤고 이제 또 더 많이 두 분의 얼굴을 뵐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박완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